갈리아 병사들은 한 발씩 뒤로 물러나면서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어. 로마군의 강력한 공격, 방패로 밀고 창으로 찌르는 강공을 퍼부어 갈리아를 더욱 몰아쳤어. 갈리아의 저항,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병사들은 로마 병사의 발목이나 옆구리를 베고 때론 헬멧을 벗기기도 했어. 거친 근접전이 계속됐지. 우리가 죽더라도 로마군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만들어야 해. 갈리아 장교가 뼈저린 목소리로 외치자 주변 병사들도 폭발적인 투지를 불태웠어. 이미 부상과 피로에 허덕였지만 그들은 한니발의 함정을 완성하기 위해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 어떤 병사는 방패를 잃고 쓰러졌는데 마지막 힘을 쥐어짜 적의 무릎 뒤를 베었어. 비명과 피가 튀었지만 그는 끝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았어. 갈리아 병사들의 처절한 저항은 칸나이 전장을 붉게 물들였어. 우린 로마군을 지치게 만들 거야. 한 베테랑 병사가 이를 악물며 외치자 다른 병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우리도 끝까지 버틸 거야 라며 결의를 다졌지. 우리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거야. 쓰러지면서도 칼을 놓지 않는 갈리아 병사의 모습은 한니발의 포위 전략이 완성될 그 순간을 버팀목처럼 지켜주는 강한 의지였어. 갈리아 병사들의 등 뒤로 한니발 측면 병력들이 서서히 포위 고리를 좁혀오고 있었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치열한 저항을 이어갔어. 칸나이 평야의 중심부는 로마 중무장 보병의 진군으로 더더욱 혼란스러워졌어. 갈리아가 무너지고 있어. 좀 더 밀면 이길 거야. 라고 외치는 로마 병사들의 목소리는 고무적이었지만 사실 그들은 활 모양 진영 깊숙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 양 날개가 안쪽으로 휘면서 포위망을 점차 완성 중이었지.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니발은 부하 장군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 갈리아 병사들은 이미 임무를 다했어. 로마군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믿는 순간 우리 덫에 걸려드는 거지. 그가 손짓하자 양 날개에 배치된 정계 보병과 기병들이 칼날을 정비하며 잠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 로마군이 중앙을 뚫어냈다고 믿는 바로 이때가 사실상 그들이 파멸을 향해 걸어 들어오는 시점이었어. 갈리아 병사들이 흘린 피로 만들어진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그들의 투지가 한니발의 포위 전략에 불을 지피고 있었어. 칸나이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가고 있었지. 갈리아 병사들의 처절한 저항 속에서 로마군은 서서히 한니발의 함정 한복판으로 빠져들었어. 그토록 강력해 보이던 로마 중무장 보병대도 결국 활 모양 진영이라는 거대한 덫에 갇혀버린 거였어. 기원전 216년 8월 2일 칸나이 전투의 불길이 이탈리아 남부 평원에서 거세게 타올랐어. 로마군은 압도적인 병력을 앞세워 한니발 군대를 정면으로 공격했고 마침내 양측은 거대한 혈전의 소용돌이로 뛰어들었어. 특히 로마 우익 기병이 벌인 맹렬한 충돌은 전투 초반의 판도를 뒤흔드는 중요한 국면이었지. 그와 동시에 중앙에서는 로마 보병이 한니발의 갈리아 병사들을 상대로 맹렬히 돌파를 시도했어. 전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 치열한 격전으로 가득 찼어. 집정관 티렌티우스 바로의 명령 아래 로마 우익 기병이 대대적인 돌격에 나섰어. 수적으로 우세했던 로마 기병은 말과 기병창, 방패로 단단히 무장하고 조직화된 대열을 유지하며 진격했지.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저들을 몰아내자. 라고 병사들은 기세 좋게 함성을 질렀어. 한니발 휘하의 누미디아 기병은 전장의 민첩한 유령이라 불렸어. 가벼운 무장과 탁월한 전술 감각으로 정면 충돌을 피하고 측면과 후방을 노리는 기동전을 선호했지. 로마 기병이 약간의 혼란만 보여도 이들은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며 로마군의 결속을 흔들었어. 처음에는 로마 기병이 대열을 꽉 잡고 있었어. 대열을 유지하라
라는 지휘관들의 외침에 맞춰 병사들도 훈련된 움직임을 보였지. 방패를 단단히 틀어누며 누미디아 기병의 빠른 돌격을 막아내고 곧바로 반격에 나섰어. 말발굽이 땅을 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전장에 가득했어. 이 초반 교전에서 로마 기병은 분명 우세해 보였지. 그러나 누미디아 기병은 한꺼번에 정면으로 몰려들지 않았어. 좌우로 퍼져서 로마 기병의 측면을 잽싸게 흔들었어. 말이 넘어지거나 병사가 떨어지는 순간 뒤를 따르던 로마 기병들은 서로 부딪히거나 방향을 급히 바꿔야 했어. 누미디아 기병은 그런 혼란을 노려 다시 공격을 이어갔고 한번 균열이 생긴 로마 기병대는 서서히 결속을 잃어갔어. 누미디아 기병이 반복적으로 돌격과 후퇴를 되풀이하자 로마 기병은 점차 대열이 길어져 엷어졌고 여기저기서 그들이 우리를 포위하려 한다라는 경고가 터져 나왔어. 하지만 이미 흩어진 전열을 재정비하기엔 늦었지. 병사들은 말에서 떨어지거나 서로 부딪히며 맥없이 쓰러져 갔어. 먼발치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니발은 이제 로마 기병은 위협이 아니야 라며 고개를 끄덕였어. 이 시점에서 로마 보병은 중앙에서 갈리아 이베리아 용병들을 밀어붙이며 승리를 확신했어. 로마군 특유의 방패, 밀집 진영과 수적 우위가 갈리아 병사들에게 큰 압박이 됐지. 갈리아 전사들은 거칠고 용맹했으나 계속되는 로마군의 전진에 대열 유지가 힘들어 보였어. 우리가 승리하고 있어. 한니발 중앙은 곧 무너질 거야 라고 외치는 로마 보병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한니발의 포위 전략에 들어맞는 움직임이었어. 갈리아가 물러날수록 로마 보병은 더 깊숙이 진격했고 이것이 곧 양날개 부대에 포위당할 위험을 높였지. 누미디아 기병이 유세를 잡아 로마 우익 기병을 붕괴시키면서 한니발의 다음 수가 서서히 형태를 갖춰갔어. 로마 내부에서는 중앙 돌파는 문제없지만 우익 기병이 망가졌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지휘부도 흔들리기 시작했지. 이대로라면 보병이 어느 정도 전선을 유지해도 측면과 후방에서 적 기병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거든. 결국 칸나이 전투는 한니발이 펼치는 포위 전략과 로마 보병의 정면 압박이 동시에 불을 뿜는 형국으로 치달았어. 누미디아 기병이 양날개를 무너뜨린 뒤 보병 후방으로 파고들 준비를 마치고 갈리아 이베리아 병사들은 로마 보병을 조금씩 더 깊이 끌어들였어. 로마군은 수적 유세를 믿었지만 점점 드리워지는 포위망의 그림자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어. 전장에 쏟아지는 태양빛은 여전히 밝았으나 그림자는 이미 로마군 등 뒤에 어둡게 깔려 있었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뒤이어 펼쳐질 최종 격돌에서 운명이 판가름 나게 되었어. 말의 울부짖음과 무기가 부딪히는 굉음은 더욱 커졌고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칼을 휘둘렀지. 칸나의 전투는 마침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어. 갈리아 병사들이 좌우로 흩어지듯 퇴각하자 로마 중무장 보병대는 이제 적의 저항은 끝났어 라며 환호했어. 하지만 그 순간 짙은 먼지 속에서 한니발의 정예 중무장 보병 약 2만 명이 모습을 드러냈어. 강철 투구와 견고한 방패, 길고 단단한 창으로 무장한 이들은 서서히 전열을 형성했고 로마군 7만 보병은 이미 과도하게 앞쪽으로 진입한 상태였어. 갈리아 병사들과의 교전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믿던 로마 보병들이었지만 눈앞에는 훨씬 단단한 방어 태세를 갖춘 한니발의 정예 보병이 버티고 있었어. 뒤이은 충돌에서 로마군 선두가 폭발적인 기세로 돌진했으나 한니발 보병들은 서로 방패를 맞대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지. 이들은 전혀 무너지지 않아 로마 병사 몇몇이 외쳤어. 두드러진 병력차 7만 대 2만에도 불구하고 한니발 보병들의 완벽한 협동은 로마군의 맹공을 효과적으로 흡수했어. 로마군은 한 번에 뚫고 나가려 했지만 정예 보병들의 방패벽에 부딪혀 잘 밀고 들어가지 못했어.
처음엔 곧 깨지겠지 라고 여겼던 일부 지휘관들도 갈수록 어째서 무너지지 않는 거야 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 한니발 보병들은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처럼 움직였어. 누군가 방패로 적창을 쳐내면 옆 동료가 신속히 방역을 가하는 시기였지. 넘어지는 병사가 생기면 곧바로 뒤에서 다른 병사가 그 자리를 메워 빈틈을 없앴어. 이 조직적 움직임은 수적 열세를 상쇄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어. 로마군 대열은 이미 깊숙이 들어온 상태였고 한니발 보병들은 여전히 단단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중앙이 뚫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로마군에 커다란 당혹감을 안겼지. 특히 측면 지휘관들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서 사령부의 명령이 제대로 전해지지도 않았어. 한니발은 중앙이 흔들리지 않자 좌우 날개에 신호를 보냈어. 아프리카 보병과 기병들이 서서히 로마군의 측면과 후방으로 돌면서 포위망을 좁혀왔어. 이제 본격적으로 덫이 완성될 때야 라고 한니발이 말하자 그의 장수들은 더욱 빈틈없이 대열을 죄어 들어갔어. 로마 병사들은 이제 혹시 우리가 포위되는 건가? 라는 불안 속에서 서서히 뒤로 물러나고 싶었지만 이미 뒤에는 다른 대열과 부상자들이 뒤섞여 도망칠 여건이 되지 못했어. 이렇게 중앙 돌파가 막히면서 로마군 전열은 체력만 소모되는 악순환에 빠졌지. 한니발이 노린 것은 바로 이거였어. 중앙에서 로마군을 묶어두고 좌우에서 조금씩 죄어 들어가며 마침내 숨통을 끊는 전략이었어. 철저히 훈련받은 전개 병력 2만이 수적 우위를 자랑하던 로마군 7만을 일단 멈춰 세운 거야. 로마군이 믿던 숫자의 힘은 정예의 결속과 철벽 방어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지. 칸나이 전투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달려가고 있었어. 강철과 피로 물든 평야 위에서 한니발의 중앙은 전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고 로마군에겐 끔찍한 파멸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려 하고 있었어. 이날 양군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열쇠 중 하나는 기병 전투였어. 한니발의 치밀한 포위 전략 속에서 로마 기병들은 이미 각기 고립된 전장을 맞이했고 갈리아 누미디아 기병이 협공을 벌여 로마군의 양날개를 연달아 붕괴시켰어. 반면 로마 중무장 보병이 중앙을 파고드는 시도는 점점 고립된 투쟁으로 바뀌어갔지. 칸나이 평원의 한쪽 아이밀리우스가 지휘하는 2,400명 로마 시민 기병이 갈리아 이베리아 기병과 교전을 벌였어. 이들은 적은 수였지만 로마 특유의 인내심과 조직력으로 버텨보려 했지. 그런데 전장 뒤편에 강이 흐르는 지형 때문인지 이들은 후퇴조차 쉽지 않았어. 갈리아 기병이 전면에서 무겁게 들이받는 사이 누미디아 기병은 측면과 후방으로 돌아들어 포위의 전조를 만들었어. 물러설 곳이 없어 라고 외치며 간신히 대열을 유지하던 로마 기병들은 갈리아 기병의 반복되는 돌격과 누미디아 기병의 교란 앞에서 각자 흩어졌어. 말이 넘어지거나 병사가 떨어지면 뒤에서 오는 아군마저 부딪혀 연쇄 혼란에 빠졌지. 결국 아이밀리우스가 이끌던 로마 시민 기병은 강가로 밀려나 사면으로 적에게 포위당했어. 갈리아 기병이 정면에서 재돌격하는 동안 누미디아 기병이 뒤를 휘감아 창을 던졌어. 칸나이 평원 저편에서 울부짖는 말들과 병사들의 비명이 끊임없이 이어졌지. 아이밀리우스는 도망칠 수 없다 라고 깨닫고는 말에서 내려 방패와 창을 움켜쥐었어. 이미 부하들은 거의 전멸 직전이었고 누구도 퇴로를 마련할 수 없었지. 그는 보병 대열로 합류한다 고 외치며 남은 병사와 함께 중앙으로 뛰어들었어. 하지만 다수의 기병은 강가에 몰려 차례로 쓰러졌어. 방패를 들어보려 해도 사방에서 날아드는 창과 칼을 막긴 어려웠지. 땅에 떨어진 시신들은 강물에 휩쓸려 흘러가기도 했어. 아이밀리우스가 이 참혹한 광경을 직접 목도해야 했어.
이때 반대쪽에서 티렌티우스 바로가 이끄는 약 4,800명의 동맹국 기병, 역시 누미디아 기병과 격돌하고 있었어. 초반엔 대열을 유지해 우리가 돌파한다며 기세를 올렸지만 누미디아 기병이 정면 충돌을 피하자 상황이 조금씩 뒤틀렸어. 속도와 방향을 계속 바꾸는 누미디아 기병이 먼저 로마 기병 말에 창을 꽂아 말부터 쓰러뜨렸지. 대열이 흐트러지면 곧 측면과 후방에서 공격을 퍼부었어. 이렇게 로마 기병 양날개 모두가 무너졌고 포위 전략이 거의 완성되었어. 두 집정관이 지휘하던 로마 기병이 모조리 붕괴하자 로마 보병은 원치 않는 고립 상태가 됐어. 누미디아 갈리아 기병은 이제 보병을 포위하기 위한 위치로 재배치되었고 로마 양날개가 사라진 전장은 한니발의 의도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지. 결국 기병 전투에서 완패한 로마군에게 남은 선택지는 거의 없다시피 했어. 보병은 측면 후방 지원 없이 홀로 남았고 포위의 공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지. 칸나이 평원은 어느새 쓰러진 말들과 병사들의 시신으로 가득했어. 태양은 여전히 높았지만 로마군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 기병 전멸로 인해 사실상 전투의 승부는 기울었고 한니발의 치밀한 포위망이 로마 보병들을 올가매기 시작했지. 아이밀리우스는 자신의 기병대가 몰살당하는 광경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았어. 오히려 말에서 내려 보병 무장을 한 채 중앙 전열로 뛰어들어갔어. 그의 희생과 용기는 병사들에게 잠시나마 투혼을 불어넣었지만 큰 전황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어. 칸나이 전투의 비극은 이렇게 기병에서 시작되어 결국 보병의 거대한 포위와 학살로 이어졌지. 칸나이 평원의 한복판, 아이밀리우스가 지휘하던 로마 시민 기병 2,400명은 누미디아 갈리아 기병에게 포위되어 거의 사라졌어.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밀리우스는 끝까지 싸울 길을 찾기로 결심했어. 말에서 내려 보병 전열 속으로 뛰어들었고 이미 전사한 로마 보병의 헬멧과 방패를 주워 들었지. 기병이 아닌 보병으로서 최후를 함께하겠다는 결단이었어. 그가 뛰어든 보병 대열은 한니발의 정예 부대에 밀려 붕괴 직전에 있었지만 집정관이 함께 싸운다는 사실에 병사들은 다시금 용기를 냈어. 집정관이 우리 곁에 있잖아 라고 외치며 결사적으로 전열을 유지했지. 아이밀리우스는 허기가 질 정도로 지친 상태였으나 우리는 끝까지 로마를 지킬 거야 라고 고함치며 주위 동료들을 일으켜 세웠어. 방패가 부서지고 갑옷이 찢겨 피가 솟구쳐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 누구보다 앞장서서 적진으로 뛰어들었지. 한니발 군대의 창이 그의 어깨와 옆구리를 깊게 베어 피가 흘렀지만 아이밀리우스는 로마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라고 외치며 다시 칼을 휘둘렀어. 집정관님을 지켜라 라는 병사들의 절규가 전장을 울렸어. 하지만 동시에 한니발의 포위망은 점점 조여들었고 로마군 전열은 더는 버티기 어려운 지경이었어. 결국 적의 창이 아이밀리우스의 복부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방패를 마지막으로 들어 올렸어. 이미 전장의 소음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병사들은 그가 끝까지 방패를 놓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며 오열했어. 전투가 끝난 뒤 칸나이 평야는 말 그대로 피의 강이었어. 아이밀리우스의 시신은 여전히 방패를 부둥켜 안은 채 발견되었다고 해. 그의 죽음은 전황을 역전시키지 못했지만 로마의 끈질긴 정신과 함께 싸우는 지휘관의 희생을 뚜렷이 보여주었어. 로마군은 참혹한 패배를 면치 못했으나 아이밀리우스가 남긴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정신은 많은 병사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어. 그리고 먼 훗날 사람들은 그가 끝까지 함께 싸웠다는 사실이 로마를 지켜낸 의지를 상징했다 라고 이야기했어. 칸나이 전투의 결말은 결과적으로 한니발에게 빛나는 승리를 안겨주었어.
그러나 이 전장에서 아이밀리우스가 보여준 희생과 기어코 마지막까지 로마의 이름을 붙드는 병사들의 투호는 역사에 오래도록 남았지. 결국 칸나이의 붉은 평야 위에서 그가 지키고자 했던 로마 정신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전해졌다고들 이야기해. 이렇게 칸나이 전투는 기병의 몰락과 보병의 완전 포위로 이어져 로마에게는 뼈아픈 상처와 교훈을 남겼어. 아이밀리우스가 보여준 결연함과 마지막 헌신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것이야말로 로마가 다시 일어설 원동력이 되었으리라 믿어. 한니발의 전략은 이 전투에서 절정에 달했지만 로마의 정신도 또 하나의 전설로 남았다고 할 수 있겠지. 기원전 216년 8월 2일 이탈리아 남부 칸나이 평원이야. 이미 로마 기병이 대거 붕괴되면서 한니발의 포위 전략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어. 그 시점에 로마 보병은 적의 함정 속으로 한 발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지. 한니발은 중앙에 배치된 갈리아 전사들을 일부러 뒤로 빼면서 로마군을 이끌어들였어. 그리고 한니발의 전개 보병과 누미디아 기병이 합세해 포위망을 완성하는 순간 칸나이 전투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어. 갈리아 병사들은 로마 중무장 보병이 맹렬히 전진하는 걸 보자 서서히 뒤로 빠졌어. 보기엔 도망치거나 붕괴된 것 같았지만 사실 한니발이 의도적으로 후퇴시킨 거였어. 한니발은 갈리아 병사 일부와 새로 대기 중이던 10,000명의 중무장 보병을 다시 전장 중앙에 풀어놓으면서 말했어. 그들을 중앙으로 투입해 로마군을 더 깊이 끌어들이도록 해야 해. 그렇게 투입된 병사들은 좌우 양옆으로 갈라지며 로마 보병을 에워싸기 시작했어. 하지만 로마군은 중앙 돌파만 보이니 그들이 양옆으로 돌아오는 걸 제대로 못 봤지. 이번에는 확실히 돌파한다 하고 지휘관들이 외치니까 병사들은 한껏 기세를 올리며 적의 중앙으로 돌진했어. 뒤늦게 기병이 붕괴된 사실이 전해지고 누미디아 기병이 후방을 막았다는 소식이 퍼졌을 땐 이미 늦었어. 포위망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조여오면서 로마군은 뒤로 물러나기 어려운 상태에 몰렸어. 누미디아 기병이 재빠르게 후방을 차단하자 로마군 병사들 입장에선 뒤도 양옆도 다 막힌 거야. 간신히 포위당했어 라고 외친 병사가 있었지만 워낙 중앙 돌파에 집중해 달려온 터라 뒤늦게 알아차린 거지. 결국 앞뒤 양옆에서 적들이 몰려오자 전열이 무너지고 흩어진 로마 병사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어. 누미디아 전사들은 말 위에서 투창을 던지며 뒤를 찌르는가 하면 갈리아와 중무장 보병은 양옆에서 맹렬히 파고들었지. 그 혼돈 속에서 한니발은 정예 보병을 이끌고 로마 중앙으로 들어가 지금이야말로 로마군을 완전히 무너뜨릴 기회다 라고 말했어. 정예 보병들은 수적으로 열세임에도 서로 등을 맞대고 철통같이 버텼고 로마 병들은 왜 이들이 안 무너지는 거야? 라며 당황하기 시작했어. 이미 로마군 진영이 너덜너덜해진 상황이었거든. 모두가 지쳤고 지휘 계통도 헝클어졌어. 결국 로마군은 후방 지원 없이 사방에서 밀려드는 적들을 막아야 했어. 기병은 어디 갔지? 하고 병사들이 외쳐봐도 이미 로마 기병은 몰살된 뒤였어. 방패와 창, 피, 먼지로 가득 찬 전장에서 로마 병사들은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었어. 마침내 갈리아와 누미디아 기병, 그리고 한니발의 정계 보병이 삼중 포위망을 완성했어. 거대한 원안에 갇힌 로마군은 차츰 뒤섞이고 무너졌지.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 병사들끼리 엉키고 넘어져 서로를 밟으며 쓰러져 갔어. 누군가는 무작정 적 대열로 뛰어들다 목숨을 잃었고 또 누군가는 장비를 내던지고 살 길을 찾으려 했어도 이미 길이 없었어. 누미디아 기병은 움직임이 빨라서 작은 틈만 보여도 바로 치고 들어와 투창을 퍼부었어. 결국 로마군은 완전히 갇힌 채 처참한 학살을 당하기 시작했어.